저도 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걸 잘 알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제가 어딘가에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면서 속에 쌓아두고 있던 한을 쏟아 내버려야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숨을 제대로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도 아직 어리고 이곳에 사연을 보내고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어른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주변에는 마음 놓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속에 천불이 나고 화병에 걸려서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남편이랑 연애 2년 했습니다. 7살 연상의 남자였는데 사귄 지 1년 정도 지났더니 자꾸 집에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때는 제 나이도 아직 어리기도 했고 당장 결혼할 생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 만난다는 생각 정도 하면서 같이 식사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 나이가 26, 남자친구는 33이었죠. 그렇게까지 적은 나이는 아닐 수 있지만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선배 언니들을 봐도 그렇고 요즘 30 전에 결혼하는 건 좀 빨리 가는 느낌이라 저도 천천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자리였는데 저한테 둘도 없이 인자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멍청한 소리지만 당시에 철없던 제가 나이도 훨씬 많은 어른들이 하는 이빨린 칭찬에 마음이 홀딱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애도 아니고 대학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난 자리부터 두둑한 용돈 봉투도 주시고 그 뒤로도 만날 때마다 용돈과 선물 공세를 하셨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얼굴 볼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고 핸드폰 번호까지 서로 교환해서 매일 카톡 보내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안부 전화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1년 정도 계속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때마침 남자친구의 프로포즈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던 어머님도 시간 더 끌 거 없이 바로 결혼하라고 등을 떠미는 바람에 정신 차려보니 결혼식장에 제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인생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한 결혼이었지만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과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딸처럼 생각해주는 시부모가 있으니 그저 좋았어요. 남편이 이남 일녀 중에 막내 아들인데 손이시 누나 아주버님은 전부 일찍 결혼하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마주칠 일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저만 행복하게 지내고 가까이 사는 시부모님도 저를 예뻐해 주시니 앞으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속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인자한 척, 사람 좋은 척은 혼자 다 하던 시어머니가 180도 돌변해서 사람 피를 말리게 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막내딸 생긴 것 같다며 너가 시집 오면 정말 좋겠다고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아주 사소한 것 하나부터 차별하며 치사하게 굴고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눈이 돈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트집 잡기도 애매한 사소한 것들로 저한테 눈치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과 저희 신혼집이 비교적 가까웠기 때문에 자주 저희를 불러서 같이 저녁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요리를 아직 잘 못하기도 하고 반찬 줄 테니 가지러 오란 말에 시댁 들렀다가 온 김에 같이 저녁 먹고 가라는 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처음엔 좋다고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시댁이 식구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런지 식탁도 좀 길고 큰 편인데 제 앞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만 올라오고 남편 앞에는 그날의 메인 반찬이 올라가더라고요. 시부모 앞이라서 팔을 쭉 뻗어먹기도 눈치 보이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는 맛있는 건 저보고 먼저 먹어보라고 하던 놈이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시부모가 앞에 앉아있으니 안면 몰수하고 본인 밥만 처먹었어요. 제 앞에 뭐가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비싼 제주도 갈치라며 시모가 손수살을 발라서 남편 숟가락 위에 올려놓으면 마치 아기새라도 된 것처럼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더라고요. 저한테 딸처럼 생각한다고 해놓고 먹어보란 말도 없고 손 뻗어도 닿기 힘든 거리에 그런 반찬들을 놔두니까 도저히 그때는 먹을 수가 없었죠. 지금이야 남편 놈 밀쳐버리고 시부모가 보건 말건 왕건이 한 토막 들어서 제 밥그릇 위에 올려놓고 먹었겠지만 그때는 새댁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바보처럼 당황하고만 있었어요.
시댁은 항상 밥 먹고 나면 커피에 후식을 같이 먹었는데 주로 과일이나 선물 받은 쿠키, 초콜릿 같은 음식들을 꺼내놓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며 먹었었죠. 제가 신음식을 잘 못 먹어서 과일 같은 것도 잘 안 먹는 편인데 초콜릿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몇 번은 커피와 함께 초콜릿만 몇 개 까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한두 개 정도 먹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너는 애도 아니고 과일을 많이 먹어야지. 맨날 초콜릿만 그렇게 먹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웃으면서 신음식을 원래 잘 못 먹어서 그렇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후식을 먹을 때면 항상 키위나 파인애플 같은 저는 잘 못 먹는 과일들이 후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좀 주워 먹었던 쿠키나 초콜릿 같은 것들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시댁 가는 길에 마트에서 비싼 쿠키와 수입 초콜릿 등을 사다 드린 적도 있었는데 전부 찬장에 그대로 처박아두고 도저히 입도 못 댈 정도로 씨어빠진 과일들만 후식이라고 내놓으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남편 옆자리에 앉으면서 남편 입으로 뭔가를 쑥 집어넣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TV를 보고 있으니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하셨나 본데 제가 사간 동그란 수입 초콜릿을 남편 입에만 몰래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또 지엄마가 몰래 준다고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 소리 없이 녹여서 먹고 있는 남편의 모습도 정말 정 떨어지고 꼴 보기 싫었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 외에도 시모가 저 몰래 남편에게만 한약 같은 걸 지어줘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주방에서 황급히 뭔가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었는지 나도 좀 보자고 남편이 쓰레기통에 버린 걸 꺼내봤더니 한약 먹고 남은 빈 껍데기가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디서 났냐고 게다가 먹을 거면 당당하게 꺼내 먹으면 될 것이지 왜 숨겨놓고 몰래 먹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며느리한테 들키지 말고 혼자 조용히 먹으라고 챙겨줬답니다. 보일러실에 한약 박스를 숨겨놓고 맨날 제가 어디 나가 있거나 밤에 자고 있으면 몰래 하나씩 꺼내 먹고 있었나 봐요. 그 모습이 너무 서운해서 나는 한약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뺏어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숨기고 먹으면서 사람 기분을 더럽게 하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제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다음번에 시댁에 가게 되었을 때 농담식으로 시모에게 어머니, 저도 요즘 몸이 좀 허한데 남편만 보약해주지 마시고 저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보약 얻어먹고 싶어서 한 소리는 아니고 내가 너희들 하는 짓거리 다 알고 있으니 속일 생각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죠. 제 말에 시모가 순간 당황하더니 기껏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는 날라리처럼 놀면서 회사 다니는데 내 아들은 딱 봐도 뼈 빠지게 고생하잖아.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만지면 노는 너랑 내 아들이 같니? 하면서 정색을 하는데 진짜 안 그래도 점점 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제 마음이 시댁에서 완전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저는 시모 말대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무직이고 남편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술직이었어요. 물론 둘 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남편이 실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보다 육체적으로는 더 힘든 일이 맞긴 맞는 소리였죠. 하지만 저희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고 직급도 저는 대리, 남편은 과장이지만 연봉이 거의 비슷하다는 건 왜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제가 7년 후 남편 나이가 되고 과장을 달게 된다면 최소 3천만 원 이상 연봉이 더 높을걸요? 능력만 따지고 보자면 제가 더 좋은 대학 나왔고 다니고 있는 회사도 제가 더 크고 좋은 회사를 다녔지만 결혼할 때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저희 친정이야 아직 장가 안 간 남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시댁은 위로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남편이 막둥이였기 때문에 시부모 두 분만 집에 남으면 적적하고 외로우실까봐 신혼집 구할 때도 제가 남편에게 많이 양보했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지고 시댁과 딱 붙어서 지내게 된 것도 제가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얻었던 거죠. 하지만 집이 가까우니까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시모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더라고요. 일주일에 적으면 이틀, 많으면 4일 5일까지 아버님이랑 단둘이 집에 있으면 답답하네 어쩌네 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는 겁니다. 저희가 한참 신혼인데
시모가 매일 밤 집에 와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고 싫겠습니까? 남편에게 몇 번이나 그만 좀 오시라 하라고 말을 했었지만 엄마가 아들 보러 오고 싶다는 걸 자기가 뭔 수로 맞겠냐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매일 청소도 신경 써야 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먹던 저녁 밥상에도 조금씩 더 신경을 써야만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아침은 잘 안 먹는 편이지만 어차피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잘 챙겨 먹으니 평일 저녁은 간단하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로 때우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에 와 계시니 그때마다 국이나 찌개도 새로 끓이고 고기나 생선 하나라도 구워야 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제 시간이 많이 모자라게 되었어요.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청소하고 밥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제일 짜증나고 기분 나쁜 건 모아놓은 빨래를 주말에 돌리려고 하면 시모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남편의 언더웨어만 다 가로채가서는 굳이 본인이 손빨래를 하겠답니다. 처음 당했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조금 징그럽고 소름까지 끼칠 정도였는데 애써 티 안 내려고 덤덤한 척 그러시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남편 언더웨어에 집착하면서 빨래 건조기 다 돌아가고 나면 기다렸다가 남편 것만 쏙 골라가더니 따로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두는 겁니다. 평소에도 빨래통에 있는 빨래들 중에 남편 것만 따로 빼서 숨겨두는 등 제가 만지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참다 어느 날은 하도 짜증이 나길래 어머님, 그냥 빨래는 제가 주말에 알아서 할 테니까 빨래통에 그대로 두세요. 자꾸 만지시고 어디 숨겨놓으시니까 오히려 더 신경 쓰여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누구를 바보로 아는 건지 그런 멀쩡한 빨래들이 다리가 달려서 빨래통을 걸어나갔겠습니까? 진짜 저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잠귀가 굉장히 밝고 작은 인기척에도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몇 달 전 여름이었는데 어머님이 또다시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셔서 평소처럼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게 되었어요. 정신이 먼저 들었고 움직임 없이 그대로 눈을 살짝 떴는데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안방에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빨래 건조대도 있고 세탁기 건조기가 있거든요. 안방에서 샤시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도 하고 거실에서 쪽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제가 조용히 눈을 뜨고 베란다 쪽을 바라보는데 시커먼 사람 그림자가 밖에서 안쪽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집은 아파트 15층이거든요. 이 높이까지 도둑이 어떻게 올라오나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사람의 실루엣이 낯이 익더라고요. 이쯤 되면 다들 예상하셨을 테지만 시어머니가 베란다 밖에서 창문에 머리를 대고 방 안쪽을 계속 쳐다보고 계셨어요. 도둑이 아니라서 안심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모가 그러고 있으니 또다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눈만 뜨고 있었기 때문에 잠에서 깼다는 사실을 눈치 못 챈 건지 계속 침대가 있는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참 동안 저도 자는 척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죠. 10분 넘게 그렇게 보고 있다가 조용히 거실로 통하는 문을 열고는 나가버리셨고 그제서야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는데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집살이가 있긴 해도 성격 괴팍한 보통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사람 자체가 무서워지고 정신상태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비추어 봤을 때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였고 오히려 그 이야기가 시모 귀에 들어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몇 번이나 고민하고 생각했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한번 이혼하셨다가 재혼하신 케이스인데 여자 혼자 이혼하고 살면 주변 시선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 내리던 중이었어요.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남편만 잘 고쳐서 살다 보면 나름대로 버틸만 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폐악질은 점점 심해지고 최근에는 길을 걷던 소파에 앉아서 같이 TV를 볼 때도 굳이 남편과 제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갈라놓을 정도로 아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괜한 트집 잡고 잔소리도 점점 늘어났고 억울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어머님,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 거예요. 라고 말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니까짓 게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냐면서 미친 사람처럼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슬슬 저도 속에게서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 나까지 미쳐버리는 게 아닐까 싶은 불안함도 있었어요. 결국 지난달 말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집에 오셨고 음식 준비하기도 싫어서 대충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저녁은 직접 해먹어야지 돈 아깝게 배달시킨다고 궁시렁거렸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저녁을 꾸역꾸역 먹고 거실 소파에 남편이랑 앉아 있었는데 저녁 먹었던 것이 얹혔는지 속이 계속 더부룩한 겁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속이 안 좋냐고 물어보더니 손을 주물러줘야 체한 것이 내려간다면서 제 손마디를 꾹꾹 눌러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모가 자기도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면서 남편과 제 사이에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와 자기도 손 주물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유치하기도 하고 시모의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비웃었니? 시모가 저를 째려보며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지만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까 배달 음식 시키면서 냉장고에 콜라 넣어둔 것이 생각나서 그거나 한 잔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시모가 주방까지 저를 따라오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콜라잔을 확 뺏는 겁니다. 넌 내 말이 웃겨? 뭐가 웃긴데? 너 아까 왜 웃었어? 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라고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왜 내 집에서 이 꼴을 당하며 살아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눈앞에 있는 시모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키도 저보다 2뼘 정도 작고 늙고 볼품없는 이 아줌마가 아들과 제 사이를 질투하며 버럭버럭 악을 써대는 모습이 너무나도 역겹고 더러웠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콜라잔은 시모에게 뺏겼지만 제 손에는 아직 콜라 페트병이 들려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모 얼굴에 콜라를 그대로 부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손에 잡히는 대로 쥐어뜯고 집어던지면서 서로 쌍욕까지 하며 싸웠습니다. 남편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저와 시모를 간신히 떼어놨고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대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들고 울면서 택시 잡아 타고 친정으로 오게 된 거죠. 집에는 친정엄마와 새아빠 그리고 남동생이 함께 있었는데 제 몰골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펑펑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고 새아빠는 노발대발하시며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만 안 두겠다 하셨어요. 엄마는 자기가 눈치 못 채고 몰라서 미안하다고 당신 잘못이라며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는데 진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왜 등신처럼 참고 살고 있었을까 생각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제게 전화해서 분명히 시어머니도 잘못이 있긴 한데 어른한테 그게 무슨 짓이냐면서 저보고 먼저 시댁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여기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라더군요. 이제 결혼 생활 1년 반 정도 했을 뿐이지만 남편이라는 놈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이 은근히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놈이었어요. 그걸 새삼스레 다시 깨닫게 되면서 정말 이혼하고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남편에게 그냥 이혼할 거고 너도 너지만 정신 빠진 너네 엄마 때문에 더는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합의 이혼하고 깔끔하게 끝내려 했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가겠다는 소리를 하길래 저도 부모님 도움받아 변호사 만나고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제가 제 발로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일 없을 거고 단 하루라도 그 집안 며느리로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들을 바라보는 시모의 그 눈빛이 너무 역겹고 소름 끼치고 아마도 제가 눈치 없이 계속 그 집에 붙어 있었으면 무슨 험한 꼴을 당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